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과 김용현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판단했고 또 이상민 피고인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MBC 등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해 내란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 형량은 특검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겁니다. 먼저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이 전 장관 역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이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국회 봉쇄는 물론 언론사 단전 단수 계획이 담긴 문건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 단수 조치 문건은 존재하고 위 문건에는 군, 경찰이 투입되어 봉쇄할 기관과 투입 시간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소방청은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문건을 얼핏 봤을 뿐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세 차례에 걸쳐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펼쳐보고 약 11분간 한덕수와 주고받고 손으로 짚어가며 대화를 나눈 문건이 무엇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하다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단순 업무 협조 내지 협조 요청으로 볼 수는 없고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이 직접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의 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위증을 한 혐의도 부분적으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격 성사된 이재명 대통령과 양당 대표의 오찬 회동이 약속 시간을 1시간여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한 탓인데요. 어제 여당 주도로 통과한 재판 소원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청와대는 급작스런 통보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약 3시간 앞둔 시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회동이 어렵게 이뤄진 만큼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가 잇따라 가지 말라고 만류하자 결코 가서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창회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30분 만에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건 재판 소원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다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안이 사실상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라는 겁니다.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여당의 법안 통과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일정과 상임위 운영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며 청와대는 어떠한 형태의 관여나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상임위 일정까지 다 고려하고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지를 보면서 일정을 잡지는 않습니다. 국회 일정을 이유로 해서 예정된 오찬 일정을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보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양당 대표를 만나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청와대의 구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최근 여러 차례 입법 속도가 늦다고 호소해온 이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국민의힘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당분간 민생 법안 처리가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안의 일환인 재판 소원 제도와 대법관 증언 법안이 어젯밤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기 위한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도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뒤집기 위한 사심제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5년짜리 임기 보장하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받는 거 무서워가지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제도 다 뜯어고치겠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재판소원 대상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건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맞섰습니다. 만약에 재판이 잘못되면 우리는 국민들은 어디 가서 호소하지?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지금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모임을 발족하자 국민의힘은 지도부까지 나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의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부 장악 음모입니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여당과 합의했던 오늘 본회의에도 불참했고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30명 가까운 대법관을 두는 나라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회는 국민의힘이 빠진 채로 여야 합의 법안 등 60여 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였는데 이런 한쪽에서 안 들어오는 이런 파행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고 민주당은 설 연휴 뒤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와 검찰개혁까지 더한 개혁 입법들을 줄줄이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포함한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가 5,500선마저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6% 넘게 오르고 AI 반도체 핵심인 HBM 신제품 세계 최초 출하 소식까지 내놓으며 이른바 18만 전자를 목전에 뒀는데요. 이렇게 코스피가 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코스닥 시장 역시 정상화시키겠다며 부실기업 퇴출과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도 내놨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종가 5,522.27, 3.13%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코스피 5천 시대를 연대 이어 5,500선마저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주인공은 반도체였습니다. 내년까지 메모리 부족 현상이 계속될 거란 전망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를 출하했다는 소식도 주가 상승에 불을 붙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집중 매수해 삼성전자는 어느새 18만 전자를 눈앞에 뒀고 SK하이닉스도 88만 8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을 확인시켜주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 반도체주를 필두로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면서 금융, 증권 등 업계 전반으로도 온기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변동성이 우려되지만 시장은 추가 상승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쁜 뉴스가 이제 들려왔을 때 차익 실현을 크게 유발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변동할 리스크를.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자체가 이제 원체 좋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코스피는 행복한 고민 중이지만 코스닥은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위해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 등 부실기업 퇴출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관리 종목의 주가가 약 4개월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을 못 넘으면 상장 폐지됩니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 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의 특성이 있는 데다가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시가총액도 7월부터는 200억 원이 안 되면 상장 폐지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이번 변경안을 적용했을 때 올해 최대 220곳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당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범행 당시 CCTV를 보면 모텔에서 나오는 여성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는데요. 숨진 남성이 마신 약물을 탄 음료에 빈병을 챙겨 나왔습니다. 3명 말고 약물을 건넨 남성은 없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계획 범죄였는지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은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밤 범행 직후 혼자 모텔에서 나온 김 씨.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김 씨는 모텔로 배달시켰던 치킨과 숨진 남성에게 건넸던 숙취 해소제 빈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 집 압수수색에서 뜯지 않은 숙취 해소제 새 제품들을 냉장고 안에서 확보했습니다. 빈 병도 압수했습니다. 김 씨가 범행 현장인 모텔에서 가져간 겁니다. 증거 인멸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약물을 탄 숙취 해소제를 집에서 만들었다는 김 씨 진술도 계획범죄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처방받았다는 알약 형태의 약물도 압수해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검출된 벤조디아 제핑계 약물인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공황이나 불안 장애에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합니다. 술과 함께 먹으면 호흡곤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 음주 금지라는 복용 처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숨진 남성 2명 모두 음주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로 알려진 남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김 씨와 함께 간 카페에서 알코올이 들어간 모히또 2잔을 주문했던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며 남성에게 피로회복제 한 병을 건넨 걸로 조사됐습니다.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 며칠 뒤 깨어난 남성이 피로회복제에 넣은 게 뭐냐고 캐물었지만 김 씨는 제대로 답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이후 약물의 양을 늘려가며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남성들에게 처음보다 2배 이상의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추가 피해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는 3명 이외의 약물을 건넨 사람은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휴대전화를 분석하며 주변 인물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